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궁금한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바로 두 갈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텐던이 부식된 PSC 보의 횡거동, 그 다음에 정릉청 고가교는 안전한가에 대한 어, 의사결정권자가 궁금해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 토론해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릉청 고가교는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NDT 방법, 적용 가능한 NDT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전에 장기적 유지관리 전략이 수립되었나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 갈식으로 바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교량 엔지니어, 이사장, 서울시장, 대통령, 하여튼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서울시 내부순환고속도로는 아마 서울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궁금한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궁금한 사항은 안전한가? 두 번째는 왜 안전한가? 세 번째는 언제까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이런 궁금한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답변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데이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까지 안전한가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고 두 번째는 왜 안전한가? 세 번째는 안전한가가 아마 가장 쉬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첫 번째 질문, 안전한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왜 안전한가, 언제까지 안전한가는 안전한가를 얘기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적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궁금해하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왜 안전한가, 언제까지 안전한가, 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대략 한 40년 정도 유지관리 기술이 뒤처지고 있어요. 일본에 비해서는 한 10년, 우리가 그렇게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좀 어, 현명하게 인정하고 가야 될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한 경우 어떤 내용을 안전한가에 대해서 시키지 못하면 그 예상되는 결과는 아주 끔찍할 것이다라는 어, 다소 좀 거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보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가는 핀강도, 전단강도 등 강도가 충분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량이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은 갑자기 파괴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교량 설계를 연성 파괴되는 그러한 설계를 하는데 그거는 파괴되기 전에 충분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동을 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를 확신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텐던이 얼마나 부식됐는가,
잔존, 부식되고 남은 텐던의 단면적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텐던이 얼마나 부식되어 있는가, 얼마나 부식되지 않은 텐던이 남아있는가는 미지수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왜 안전한가? 이게 2순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텐던 단면적 손실이 없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텐던의 부식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덕트 내부에 공극이 없나? 아직 공극 찾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공극이 있으면 부식이 있는 거고, 공극이 없으면 부식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극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언제까지 안전한가? 10년, 50년, 100년, 우리가 교량 설계를 통상 100년으로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은 안전하다, 50년 동안은 안전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부식이 어느 위치에서 텐던이 부식되고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겟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안전한가, 왜 안전한가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1순위인 안전한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왜 안전한가, 언제까지 안전한가에 대한 연구, 조사, 유지관리 등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텐던이 부식된 PSC 보의 휨 거동에 대해서 실험 결과, 1차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텐던이 부식이 되면 우리는 보통 7와이어 스트랜드를 사용을 하는데 부식된 정도가 큰 강선은 핀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한 가닥 한 가닥씩 파단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 그래프가 텐던이 부식되지 않은 PSC 보의 휨 강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하중이고 이게 처짐이니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극한치에 도달한 후에 쭉 파괴되는 거죠. 당연히 텐던은 파단되지 않고 콘크리트가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에 크러싱이 발생하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주황색, 녹색, 검정색 같은 경우는 텐던이 일정 부분 부식되어 있는 상태고 실험을 하다 보면 쭉 하중에 대해서 처짐이 증가하다가 스트랜드의 7와이어 스트랜드의 강선이 한 가닥 한 가닥씩 파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처짐 이게 처짐 제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처짐에서 하중이 쭉 빠집니다. 가다가 하중이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사진을 보면 드릴 홀이 있고요. 파괴 실험 후에 여기 찍어 보면 사진을 이게 스트랜드고 스트랜드에 있는 와이어가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씩 끊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식되지 않은 텐더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식된 텐더는 와이어가 한 가닥 한 가닥씩 끊어지면서 파단이 일어난다는 거고 만약에 요때 이 검정색
실험편을 보면 이때 강선이 한 가닥 파단이 될 때 요때보다 만약에 강도가 낮으면 요 상태에서 강선이 첫 번째 강선이 파단이 되면서 바로 붕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요 세 그래프에서 요 파란색은 콘크리트 보고 철근만 배근돼 있는 상태고, 철근만 배근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흰강도가 강도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이 RC5의 흰강도를 빼면 PSC5, 특히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의 오리지널 흰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 이 PSC5가 파괴되기 전에 균열폭, 제가 계속 균열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의 균열폭이 발생한 이후에 급격히 파괴되냐면 대략 0.55mm입니다. 0.55mm, 물론 더 크게 발생한 다음에 급격히 흰강도가 감소하는 이런 파괴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0.5mm, 제가 2차 실험까지 했었는데 대략 0.5mm가 넘으면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량의 퍼티그를 생각하면 우리가 크리티컬 균열폭을 0.5보다 좀 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텐던이 부식된 PSCV의 휜 거동에 휜강도 평가식이 이 식인데 이 AP가 처음에 설계한 값이랑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긴장력이 도입된 텐던, 도입되지 않은 텐던에 대한 실험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휜강도 변화를 실험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이게 휜강도고요. 요 밑에 X축이 부식된 텐던 에어리어를 나타냅니다. 요 두 개의 직선은 이 빨간 점은 긴장하지 않은 텐던이 배근된 PSC5, 요 파란색 점선은 긴장된 PSC5의 휜 강도입니다. 그래서 긴장된 PSC5에 부식된 텐던이 있는 경우에는 휜 강도가 부식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대략 40% 이상 흰강도를 감소시켜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릉천 고가교는 안전한가? 과연 우리가 정릉천 고가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 정릉천 고가교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적은 거고요. 내부 긴장제가 적용된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은 장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롱텀 리스크가 있어요. 롱텀 리스크. 제가 지난번에서 발표했지만 빠르면은 15년부터 발생한다. 플로리다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교량은 대략 25년이 경과한 것 같아요. 정릉청 고가교는 몇 년 됐는지 카운트 해보면 되겠죠. 공급, 부적합한 그라우트와 그라우팅 방법.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문제가 이제 그라우트와 그라우팅의 방법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수, 시공 조인트, 에어벤트, 그 다음에 상부 플랜지, 콘크리트 피복을 뚫고 들어오는 염소이온 누수가 있고요. 플로리다 브리지는 상부 플랜지뿐만 아니라 하부 플랜지도 이런 현상에 의해서 문제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부 플랜지 다수 중방향 텐던을 적용했기 때문에 교량 표면으로부터 텐던까지의 깊이가 낮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 채수가 되고 방수층이 깨지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도로공사 교량 ILM 교량의 상부 플랜지가 채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오픈이 안 됐지만 상부 플랜지의 텐던이 종방향 횡방으로
백은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롱텀 리스크가 아주 심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종방 철근이 연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갑자기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텐던 부식 발생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한시라도 빠르게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다른 길이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속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텐던 부식은 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유럽의 엔지니어들한테 이 프리캐스 세그멘탈 교량의 별명이 다이노소였어요. 그 이유는 멸종돼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갖다가 했어요. 주로 파괴 검사 방법을 활용을 했고 암세포를 발견했지만 이미 소세포암이에요. 조금씩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살리려면은 어떻게 교체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교량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파괴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깨지 않고 조사하는 Non-destructive technique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살지만 부식된 텐더는 꼭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외부 긴장제는 교체가 가능하죠. 내부 긴장제는 순차적으로 외부 긴장제 시스템으로 순차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장기를 설치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텐던 부식을 찾는 이유는 결국 인공장기를 얼마나 빨리 설치를 갖다가 하느냐, 그걸 위한 예산을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느냐에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량이 안전하다. 이걸 설치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장기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2016년 2월 이후에 벌써 4년이 경과했습니다. 당시에 내부 긴장제는 손대면 안 된다. 그냥 곁다리로 대충 연구해가지고는 결론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조금 했어요. 조금 하고 나서 보고서가 뭐 문제가 없다, 뭐 없는 것 같다 아직은 뭐 그런 보고서가 났는데 그거는 술엉터리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폰테 모에사 교량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교량은 이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아주 제일 하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조사를 한 교량입니다. 이거는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이 아니고 이경관 연속 PC 슬랍 교량이에요. 대략 어떤 형태냐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분당의 탄천에 있는 그 PC 슬랍 교량, 최근에 부식 때문에 이 캔틸레버 부분이 꺾였죠. 이 교량이랑 비슷한 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밑에서 철근 부식하고 균열들이 발견이 돼서 이경관 연속교의 중앙부에 가교각을 갖다가 설치한 모습입니다. 이게 4경관 연속이 아니라 2경관 연속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있는 돌들을 치우고 가피어를 갖다가 2개를 설치해서 붕괴를 갖다 우선 예방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교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PC 슬랍교에 있는 텐던을 조사를 갖다가 했고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텐던들이 다 썩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사각형 표시들이 뭐냐면
텐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깐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텐던이 부식된 걸 알았느냐라고 하면은 이 교량의 텐던 부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쿠스틱 이미션 테크닉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이미션 테크닉을 활용하면 스트랜드의 와이어가 파단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센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앙지를 찾듯이 지진에서 요 센서 소리가 나온 요 위치를 로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 딱 확인이 되면 여기 콘크리트를 깐 거예요. 그래서 까다 보니까 이제 교량을 갖다가 못 쓰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교량을 갖다가 뽀개고 다시 건설을 갖다가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요폰테 모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야, 이 교량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교각을 갖다가 2개를 갖다가 건설하고 뭐 그 후에 상태를 보면서 공용을 하면서 이 교량을 유지 관리를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면, 이런 상태다라는 가정을 토대로 그러면 이 교량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다 까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교량을 못 쓰게 된 거죠.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안전한가 1순위입니다. 안전한가 질문을 하면 외부 케이블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답변을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외부 케이블 설치로 급격한 붕괴를 예방했다, 연성 파괴를 유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전한가 2순위, 잔존 프리스트레스가 충분하다. 잔존 프리스트레스는 텐던이 부식되면 프리스트레스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스트레스를 측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연속 모니터링은 아니고 슬러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면은 잔존 프리스트레스가 충분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균열 거동이 안정적이다. 이거는 연속 크랙 위드스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는 균열 폭이 0.1mm 이하이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안전한가? 부식 상태를 조사하고 부식 속도 모니터링. 부식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관리 유지관리 전략의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케이블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지 말고 너무 많은 비용을 쏟지 말고 우선은 1순위부터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량적 수치로 제시하는 방법이 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다행히 유럽 애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BA 5093의 브리티시 코드에 여기 보면 컨티니어스 교량, 연속 교량인 경우에는 파괴 확률이 위험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박스 교량. 플로리다 브릿지 같은 경우가 연속교고 서울시 내부순환고속도로만큼의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낮다. 아직 우리가 대처할 시간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예로서 이거는 프리큐서 세그멘탈 박스 교량이고 프랑스 파리 세느강을 크로스하는 세인트 클라우드 바이닥트를 얘기를 교량이고요. 안에 가면 익스터널 케이블을 갖다가 얘네들은 좀 너무 적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정착 장치 블럭을 설치를 하고 뭐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외부 케이블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보강을 했고요. 외부 케이블이 그라우팅 돼 있어 가지고 정릉천 고가교처럼 이 외부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도 이런 현상을 처음에는 몰랐었던 거죠. 프리스트레스 측정은 이렇게 콘크리트 블럭을 만들고
프리스트레스를 아는 힘을 도입했어요. 도입해서 이 콘크리트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를 계측을 통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슬럿 스트레스 메소드, 슬럿과 플랫 잭을 이용해서 이 콘크리트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물론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에요. 연구실에서 실험을 갖다가 했고, 이렇게 슬럿을 만들고 플랫 얇은 유압잭을 넣어서 요 슬롯을 만들 때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것을 다시 힘을 줘서 원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유압을 줘서 여기에 프리스트레스가 얼마나 도입됐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아주 리저너블하게, 스테이블하게 프리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아주 리저너블한 방법이고요. 교량 안전성 평가할 때 PSC 교량,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에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실험한 거랑 제대로 되는지, 예, 이거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실험한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결과가. 그 다음에 균열폭 모니터링. 근데 시공 조인트부의 조인트부가 균열이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균열폭이 막 거동을 발생을 하느냐를 모니터링하는 건데, 파이버 옵틱 센서니까 광 센서, FBG 센서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교량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균열폭을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55mm의 균열폭이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에서 발생을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유지 관리를 도입이 됩니다. 아주 이제 되게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식 모니터링 방법인데요. 부식 속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고요. 요 와이어가 끊어질 때 발생하는 소리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빨리 텐던이 부식되고 있는가를 감지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계속 끊어지는 소리가 자주 짧게 발생하면 지금은 진행 속도가 되게 빠르다. 설치를 해놓고 1년 동안 아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부식 속도가 되게 느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 위의 그림은 부식이 될 때 나오는 소리, 와이어가 파단될 때 나오는 소리에 대한 시그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식 신호, 텐던 파단 시, 와이어 파단 시의 신호, 뭐 이런 거에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쿠스틱 이미션 방법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조사가 있는데, 공급 조사는 드릴링하고 내시경 조사 방법이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라디오그래피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문제가 있는 곳이 이제 뼈는 하얗게 보이고 다른 살은 검게 보이는데, 공극이 있으면은 공극이 검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를 투과해야 되니까 엑스레이 가지고는 안 되고 감마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감마선을 이용하려면은 아마 정부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허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간에서 할 수는 장비를 만들 수는 없고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움직여야지 이런 장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스콜피온이라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스콜피온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공급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임팩트 에코 방법이 그나마 공급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확실한 건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하니까 알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는 공급을 찾을 확률이 한 8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공급을 좀 더 확실하게 찾으려면 센서가 한꺼번에 많이 달린 센서 장비를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가지고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센서가 달린 장비를 개발을 하면 발견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공급 드릴링이랑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공급을 발견하면 이렇게 진공 그라우팅 장비를 이용해서 공급을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던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아닌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제가 그 보내준 자료가 약간 틀려서 고쳤는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나 레지스티비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에 얼마나 염소 이온이 침투해 있나 등을 이용하고 부식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철근이 많이 부식된 부위에 텐던이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아스팔트 재포장 시 좀 일정 기간 시간을 둬서 조사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전략이 진행되고 있나,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게 정릉천 고가교가 안전하다는 것을 정량적 수치로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나, 방법들을 보고하고 있나. 만약에 이걸 보고하고 있지 않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유지관리 장기 전략의 방향이 빨리 그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덤 부식은 암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텐덤 부식이 암인 경우도 있어요. 보강할 수가 없는 그런 교량들. 그런데 서울시 내부순환 고속도로에 있는 교량들은 암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보강하면 되는 교량 형식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정은경 본부장이라는 말을 적었는데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무게 중심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브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브리지 인스펙터들이 조사한 결과들을 토대로 중심을 잃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브리지 마스터와 브리지 칩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국내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떨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막 흔들리는 사람은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 로드 브리지나 포스 레일 브리지 영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험버 브리지, 현수교 이런 데는 그 교량을 담당하는 브리지 마스터, 브리지 칩 엔지니어가 딱 한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험버 브리지다라고 하면은 러저 에반스라고 하는 브리지 엔지니어, 교량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아주 그냥 내공이 깊은 고급 엔지니어가 그 교량을 총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그 로저 에반스에 대해서 험버 브리지 문제 없어? 그러면 험버 브리지 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갖다가 하고 그 역할이 서울시설공단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궁금한 사항은 그런 내용들 얘기했고요. 텐던이 부식된 PSC4의 휜거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프리큐스 세그멘탈 PSC 교량의 특성,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불확실성을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적용 가능한 NDT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잘하면 빨리 우리가 정릉천 고가교가 안전하다. 그래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 교수님이 또 자료 준비가 있는 게 있어서요. 일단 정영 교수님이 요 보신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다고 그럽니다. 정영 교수님 한번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우리 윤석구 교수님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해서 특히 굉장히 민감한 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잘 들립니까?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어려운 주제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잉여력, 리던던시하고 스트로크 구조물의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대한 잉여력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그 모니터링, 글로벌 리스판스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구 교수님 말씀이 1차적인 실험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휭 거동에 대한 그 구조물 해석 거기에 0.5mm 그 다음에 40%의 부식 단면 감소 이런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적인 실험 연구가 모든 걸 다 지금 실제 구조물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에 대한 그 리스판스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문제는 코로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퍼티브 코로전 인터랙션 모델링이 지금 상당히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모델링이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 1차적인 그 실험 연구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니까는 지금 스탠드하고 케이블의 그 1차적인 실험 연구인데 이것이 실제 구조물에서는 멀티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머티리얼 또는 그 지오메트리에 대한 인호모지나이티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처리하기는 NDT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 포티 코로전 인터랙션 모델링을 전부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잉여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잉여력을 부과를 시켜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모니터링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로컬 다이고나시스 그러니까 로컬 NDT를 이용해 가지고 코로전에 대한 그런 그것들을 전부 살펴보자는 건데 저는 지금 홍재천 국가의 담당을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실제 그 왕복 35km에 대한 그런 로컬 그 어떤 데미지된 손상 부위를 전부 이런 NDT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잉여력 부과에서는 그 20년 전에 그 트렌턴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스테이트 DOT에 있는 박성호 씨가 내부 순환도로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그를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강선을 도입해서 잉여력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런 로컬 어프로치는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지난번에 A 발표하실 때 경제성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많은 그 패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20여 년 전에 페더럴 DOT 그 스티브 체이스라는 사람이 레버러토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국의 장기 이 교량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의 관리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이라는 그 기간에 프로젝트를 매니징을 하는데요. 그 경제성이 굉장히 문제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PSC 교량을 많이 만들고 케이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드렉셀 유니버시티의 악탄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로컬 어프로치를 써가지고 매너지먼트를 메인테너스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스티브 체이스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미국 전체 그 건설 관련 예산의 30% 이상을
유지 관리에 쏟아부어도 너무 이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이걸 경제성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측, 이런 그 글로벌 모니터링, 리스판스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계측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 교수님 말씀이 그 다이고노시스, 그 다음에 그 롱텀, 그 장기적으로 거동을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액티브한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센서라든지 신호 처리, 또 거기에 파라메타 추출하는 문제들. 그래서 어떤 그 경제성이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프로젝트를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이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를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뭐 그분들이나 저도 이제 리타이어를 내년에 하지만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잉여력을 언제 그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성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20년 전에 그 PSC 교량이 파괴된 그거를 하나 제가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주지훈 과장님, 예. 아니 예. 이 교량은 20여 년 전에 그 아틀란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85의 사우스바운드에 오버브리지입니다. 이것이 그 120m 정도 되는 PS 일반의 그 5경간 연속 교량역인데요. 이 바운다리 컨디션이 바뀌어 가지고 약 70 내지 80mm의 그 유격이 생겨가지고 자중에 의해서 파괴된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폭시로 많이 이렇게 외부에 충전시켜 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이 내부를 그 밑에 좀 내려주실래요? 예, 내부에 인터널 텐든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교량 파손에 대한, 이건 부식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바운다리 컨디션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휨 파괴 또는 전단 파괴가 익스플리시틀리 아주 다양하게 된 아주 티피컬한 그런 교량의 파손 형태인데요. 그 밑에 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전단 균열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세팅을 한 그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그 밑에도 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 밑에 이거는 이제 그 크로스빔에 대한 휨 균열을 갖다 모니터링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잉여력 부과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 텐던을 언제 부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조지아 DOT에서 이 교량의 안정성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잉여력 부과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링, 그 당시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그 인터널 10년의 그 트래픽 인프라 시스템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은 다 완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공사를 할 때까지 교량의 안정성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롱텀 베이스에 모니터링을 해서 교량의 안정성을 평가를 했는데요. 아까 윤석구 교수님의 교량폭 0.5mm 부식하면 40%의 아직 이 수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퍼티그 크랙 엑스퍼타이스입니다. 전공이고, 그래서 균열 폭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균열 깊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폭의 0.5mm, 지금 현재 0.3mm 이상을 아주 주요한 균열 폭 이 데이터로 지금 수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카데믹한 실질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데이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그 구조물의 거동, 실제 균열폭에 이렇게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거는 그 패시브 센서인데요. 그래서 이 자체 이 스스로 기억을 할 수 있는 이 센서를 붙여 가지고 균열폭이 맥시멈 벌어지는 게 얼마냐, 이거는 지금 스트레인 베이스입니다. 스트레인을 보통 우리가 변형을 측정하는 건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트레인, 벨라시티,
벨라스티는 뭐 임팩 에코죠. 그 다음에 뭐 A 같은 경우는 또 어커스틱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 뭐 엑셀레이션도 있습니다만, 그걸 뭐 적분을 하면은 궁극적인 그 변형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 실제 균열의 폭을 가지고 0.5m 그러면 이거 크로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균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롱텀 베이스에서 맥시멈 균열이 어느 정도 열렸느냐. 저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에 그 고속도로 교량 4개를 파손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멘 교량, 그 다음에 슬라브 교량, 그 다음에 플레이트 거도, 이 교량을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 파괴를 했는데요. 실제 그 바닥판까지, 덤프 트럭 만재시켜 가지고 80톤의 덤프 트럭을 만재시켜서 바닥판까지 파손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아까 휨의 파손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뭐 이제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베이스의 스트럭처 리스판스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윤석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로컬 베이스에서 다이아고나시스 하는 그것도 실제 파손의 그 범위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스트럭처 리스판스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좀 경제성 있는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필요하느냐, 이것이 제 결론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거는 잉여력의 부가 시점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고동으로서 또 로컬 베이스의 모니터링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우리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유스코 교수님 뭐 다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동안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들어와가지고 잘 못 들으셨나요? 예, 지금 아, 지금 되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예. 정현 교수님이 아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들으셨으면, 예. 예. 그럼 우리 소속구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사실 조금 이제 그 윤석구 교수님께서 정의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약간 좀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구 교수님께서 다시 그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정의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뭐 다음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데라도 조금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그 PSG 거도의 유지에 관련한 큰 흐름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는 좀 다음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라도 윤석구 교수님께서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윤석구 교수님이 발표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히 PSG 거도,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인터널 텐던에 대한 부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지금 거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딱히 어쨌든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아직은 정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부터 차츰차츰 접근을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윤석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프로치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다시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어떤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 학문적인 의견들, 또 기술적인 실용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하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우리 저 변인주 부사장님은 어떻게 지금 들으셨을까요? 지금 윤석호 교수님이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오늘 그 굉장히 그 좋은 그 조사와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수를 하려면 구조물에 손상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구조물에 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기본적으로 기존 우리가 이제 자연의 섭리상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구조물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잘 컨트롤되고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부 텐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내부 텐던을 조사한다는 건 여러 그동안에 논의된 바와 같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부식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조사를 하든 보강을 하든 그런 걸 실시를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할 때는 1차적으로 외부 텐던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설을 해서 적어도 내화력을 한 10%가 됐든 20%가 됐든 증가시켜 놓고 일부를 그 다음에 수순을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점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 점검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지도공단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일상 점검을 통해서 아까 뭐 변이가 뭐 크랙이 0.5mm 이상이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하듯이 그 이내에서 다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어떤 징후가 발견되면 사전에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그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유럽의 그 브리지 마스터 제도가 있다는 것. 저는 옛날에 제가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가보면 큰 교량에는 우리 도로공사처럼 이렇게 그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 교량만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그 개인의 이거를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걸 컨트롤하고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그 호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어떤 책임을 더 부여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이 발표하신 윤석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현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발표 좀 좋을 것 같은데 정현 교수님 혹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 윤석호 교수님한테 내용을 좀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윤석호 교수님이 잘 못 들었다고 하셔가지고 네, 특히 그 균열 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교수님은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균열 폭이라는 거는 뭐 저도 그 뭐 교량을 뭐 그 내부 순환도로 훈객정보과 주치의로서 균열을 또 전공한 사람으로서 균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0.5mm 아까 부식다면 40%는 1차적인 실험 연구에서 이제 그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그 유지관리의 서울시 그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정기점검, 시특법의 그 데이터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페더럴 DOT의 그 프로젝트 매니저 이분이 이제 제가 한국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균열 폭이라는 건 지금 0.5mm에 대한 그 테크니컬한 그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열 폭하고 깊이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바의 부식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열화 문제 이런 것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0.5mm에 대한 그 라프한 그 수치를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PSC 미국의 일반적인 타입 PSC 교량인데요. 그게 120m에 70 내지 80mm의 그 수평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120m, 그 경관장이 25, 30m 한 경관에 뺏어 먹고 있는 그 균열이 20에서 뭐 한 25mm 정도 뺏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이셨지만은 그게 FCM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균열이 휜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부 텐던을 해서 지금 보강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내부 순환도로는 이게 그 FCM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인트가 있어요. 그 조인트가 벌어지면은 그 콘크리트가 취성 파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조인트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 0.5mm에 대한 그 실험적인 지금 연속 그 컨티뉴um 연속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FCM에 우리가 보통 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조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취성 파괴가 그 세그에서 뭐 생긴다는 거하고 조인트가 벌어진다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0.5mm에 대한 거는 우리 그 내부 순환도로보다는 그 지금 실험, 1차적인 실험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한 거고, 실제 우리 내부 순환도로는 좀 다른 문제다.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더럴 DOT에서 강조하는 거는 실제 교량의 고동을 전체 그 로컬 베이스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물 고동을 경제성 기반에서 같이 실제 데미지 손상 파악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A라든가 임팩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걸로 뭐 한다든지 하지만은 롱텀 베이스에 전체적인 고동에 이 인여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는 글로벌 모니터링, 스트럭처럴 리스폰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두 가지 바름 라인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윤석구 교수님, 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참고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허용력 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강성하고 강도를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강도, 이거는 스트렝스죠. 강성은 스티프니스입니다. 그래서 스티프니스를 스트렝스랑 자칫 잘못하면 혼용해서 자꾸만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강도하고 강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0.5mm다라고 하는 그 프리큐스 세그멘탈 교량은 독일에서 0.5mm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는 특별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텐던이 부식된 PSC 보에 실험 결과에서는 3개 중에 2개지만 0.5mm의 균열을 초과하면서 급격히 교량이 파괴되는 거동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지만 독일이 왜 0.5mm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들이 좀 참고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마이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의견 주시고. 이 작년부터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슈화가 이제 그 학계 그리고 엔지니어들에게 많이 이제 많은 전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2012년도, 13년도 그때 그 정유천국가교 텐덤 파단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이제 정유천국가고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석촌 지하보차도라는 지하차도 하부에 그 동공이 다수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 기술로 이제 도로 하부에 있는 그 동공을 조사할 그 장비라든지 비파괴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도로 하부 동공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공론화가 되면서 일본에서 장비와 기술자들을 초빙을 하고 또 많은 기술 습득 그리고 장비 개량을 통해서 작년에 제가 그 관련 분야가 이제 서울시 이제 본청에서 이제 도로 하부에 그 동공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적 조사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비도 많은 개선을 이뤘고,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슈화됐던 그 덕트 내부의 그라우트의 동공을 조사하는 방법 부분은 아직까지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고 이제 외국에서 기술 습득하는 부분에서 좀 더 능동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서울시가 주도해서 이제 많은 기술적인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서울시도공단의 조동희 이사장님 주도하에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큰 기술적인 발전이 그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 윤석호 교수님이 균열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일반적으로 좀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이제 그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그 개별 이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작년 이노베이션 때도 이제 그 독일의 미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임팩트 그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소개가 있었던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이제 향후 뭐 조만간 이제 서울시도공단에서 내부 텐덤에 관련된 보다 상세하고 실무적인 그 연구 과제가 시행이 되면 좀 더 종합적으로 최종 가장 그 실무적인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그 이사장입니다. 예, 제가 또 좀 이따 나가야 돼서 예. 그 다른 할 수 있어서 좀 우리 그 윤석호 교수님한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할 텐데요. 그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디서 올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주지훈 대리가 올려도 좋고. 주중 과장님 좀 올려주세요. 저 윤 교수님, 저기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오늘 발표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예. 좀 여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 교수님하고는 아마 2011년도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담당 국장으로 아마 자문을 받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 오랜만에 예. 이렇게 다시 또 논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이 생각이 좀 드는데 11층 예. 한번 좀 잠깐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뭐 시작하기 전에 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제가 공부가 좀 모자라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최종 의사결정자가 뭐 시장님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민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 교량에 안전하냐 아니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대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아까 예를 들어 주셨지만 성수대교 때나 당산철교 때나 그게 서울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아까 좀 궁금했던 거는 암세포, 근데 이게 소세포암, 작은 세포다라는 거하고 암세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교량이 더 망가진다라는 이제 여기 표현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 다시 이 13쪽에서 그 모세아 교량,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아 교량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파취 조사한 것 때문에 교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발견된 이 암 아니면 뭐 이게 부식 이런 게 소세포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되는 암으로서는 상당히 가벼운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나요? 그게 근거가 좀 있나요? 제가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소세포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는 그 부식이 여러 군데 다 퍼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것만 살짝 도려내면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 머리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다 네. 부식이 이렇게 진행이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의미가 제가 좀 우리 직원들도 예, 그런 오해할까 봐 의미로 제가 좀 확인하려는 거고요. 예, 암세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파괴 검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누구나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파괴 검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완전히 파취를 해서 일정 구간을 드러내고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한 2.5mm 정도 되나요? 25mm? 25mm 드릴링을 해가지고 내시경 조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 그 방법을 근데 적용해야죠. 그 내시경 방법도 교량이 더 망가지는 방법으로 지금 해석을 아닙니다, 하시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닙니다, 이사장님. 네, 그래서 요거 저희가 그거는 예, 좀 그거는 많이 클리어하게 해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그거는 많이 25mm, 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25mm짜리 해가지고 에폭시로 복구하는 게 교량이 더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서는 이게 부식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량에 그 텐던에 공극이 있으면 강선이 마찰에 의해서 쉬스가 나고 마찰에 의해서 프레팅 퍼티그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량이 손상되는 사례를 제가 좀 봤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아, 그, 혹시 이거는 11대 정 교수님도 혹시 아까 우리 그 피로 전문이시니까 이 예, 우리 PT 강선이 프레팅 퍼티그에 의해서 손상되는 사례 혹시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교 같은 경우에 레터럴 횡방향 거동에 의해서 그라우팅된 케이블이 퍼티그 파단되는 거 뭐 그런 자료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PC 박스 내부에 배근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외부 케이블에 그라우팅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동으로. 제가 이제 지금 그 자료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최근에 아직 다 공유를 못해서 지금 새로 검색해서 입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프레팅 퍼티그의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그 PT 강선이 부식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부식뿐만이 아니라 프레팅 퍼티그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고 제가 일단 자료를 다음번에는 같이 공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두 가지였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혹시 드릴링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닙니다. 교수님한테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리단던치를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잉여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PT 이제 텐던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 할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이 잘못 그렇죠. 텐던을 갖다 걸면은 이게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이 얼마나 손실됐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만큼을 할 것이냐, 과연 할 것이냐도 저희가 좀 중요하잖아요. 또 한다면 예. 왜 해야 되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제 소견으로는 우리는 지금 내부 텐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지식이나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로컬 베이스든 글로벌 베이스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게 사실 오픈으로 이노베이션 하겠다고 오픈시킨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교량이 지금 이 PT 교량들이 특히 이 내부 텐던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으로는 발견이 안 된다. 최근에 루즈벨트교 저희가 6월 16일 날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게 일상점검 지난 2018년도에 했을 때 100점 만점에 98점 받았던 거예요. 급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자칫하면은 브리틀 파괴가 일어난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파손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건데 일상점검에다 맡기기만 해도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것도 좀 단언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서로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 교량을 좀 바라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좀 이게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저희가 좀 이 교량의 거동 상태,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약속이 예,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 참여자분들한테도 그냥 같이 아울러서 인사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다른 의견 혹시 있으면은 오늘 우리 윤석열 교수님이 아주 좋은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보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임소영님이 지금 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마이크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뭐 여기 전문가들이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아마 계측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채팅창에 남기셨는데요. 네, 공급 발견을 위해서 센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센서의 종류가 어떤 건지가 가장 궁금했고, 그 센서의 다양성을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센서의 개수를 다수로 설치한다라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 질문 남겼던 거거든요. 혹시 소속이 어딘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좀. 서울과기대입니다.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예, 예, 예. 예. 혹시 우리 나이트 부장님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90관련 계측에서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부식 환경이라든지 외부 유해 요인 또는 이제 그 교량의 중요도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텐덤 구성품의 그 등급을 PL1부터 PL3까지 정해놓고 있고 이제 PL3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이제 초기 설치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이 된 상태로 이제 텐덤 구성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그 건설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그 시행을 한 이제 초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공용 중인 교량의 계측을 통해서 아마 이제 강연선 정착구의 일부 파츠를 해서 이제 그 강연선의 부식 저항도 등을 이제 변화를 측정을 해서 이제 부식의 진행성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 계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우리가 작년에 많은 자료들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계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외 사례들을 많이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구 교수님이 발제하신 A 관련된, 그다음에 임팩트 에코, 그다음에 라디오그래피부터 여러 자료를 지금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PSC에 대한 계측 부분이 정확도 면에서 조금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박사님 혹시 지금 계시는데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오늘 저기 뭐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좀 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내부 텐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들이 있고 그런 타입들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부식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윤석국 교수님께서 그 페이지 15페이지에서 위험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위험도처럼 그 내부 텐더의 그 형태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해준 그런 연구 사례들이 지금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나라 그라우트 주입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텐던 유형별로 위험도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모든 곳을 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모든 곳을 다 이렇게 드릴링 해보거나 모든 곳을 다 A 센서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곳만 셀렉션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것들을,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는 이런 그 앞으로의 그런 체계라든지 그런 어떤 연구의 그 교류 모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좀 명단을 이렇게 참여하신 명단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 후레신의 김재석 이사님 참석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공하고 계시는 또 요 PSC 교량을 전문적으로 좀 뭐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이 시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동 중이어서 화면은 제가 그냥 끄고 음성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까 이제 윤석구 교수님하고 이제 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표해 주신 것들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실무에서는 그런 계측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걔를 해석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델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모델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예측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측의 결과 여러 가지 뭐 A나 뭐 혹은 뭐 스트레인의 처짐 혹은 뭐 균열폭 이런 것들을 실제 수치적 모델링에 담아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얘가 노후화가 되는지 이를 글로벌 해석적으로 걔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모델링이 수치적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무에서는 대단히 부족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글로벌 그러니까 전체계 구조계의 이제 그 성능의 변화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검 및 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에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그런 해석에 업데이트돼서 어떤 식으로 이의 전체계의 안정성이나 지금 내구성을 판단하게 될지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뭔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떤 체계가 좀 잡혀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저는 뭐 물론 이제 이 로컬이나 어떤 계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로서 어떤 한 구조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전체 시설물을 어떤 성능 관점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뭐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제 이제 모니터링 결과나 계측한 결과를 수치 해석적으로 입혀서 걔를 어떻게 성능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것이냐 실무적인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학계에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면 혹은 뭐 관리주체분들께서 그런 거에 어떤 투자나 연구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후레신의 본사 차원에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개발됐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본사에서는 이제 과거에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과거 그 정능청교 때 이제 뭐 그 학계 방문단 또는 이제 이렇게 갔을 때 프랑스 쪽에서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만 들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서 좀 더 좀 확인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케이블 교량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형상 관리 조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과거에 한동안 그 스트럭처럴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를 원인을 조사를 해서 걔를 이제 수치해석적으로 모델링에 입히는 방법 등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유사한 무언가가 이 전체계 구조 해석 모델링에 수치 해석 모델링에 입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성능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뭔가 이제 이렇게 해결책이나 혹은 어떤 솔루션이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많이 하고 계시는 차철준 이사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지금 보셨는지, 지금 우리 진단업체에서는 지금 PSC 교량에 대해서 많은 진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이제 우리 프레시네 때 김재석 박사님하고 이제 좀 약간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항상 그 딜레마에 빠진 게 이제 그때 이제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PSC 교량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자문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자문위원님이 계셨어요. 이게 만약에 시공 초기에 정확한 캠버하고 정확한 형상이 만약에 보존돼 있다면은 그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약간 처짐이 발생했다든가 그 캠버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이제 좀 처졌다거나 아니면 그 고유진동수나 그런 거에서 만약에 문제가 분명히 감지가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긴장재 파손이 아니라 긴장력이 손실되었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근데 가장 문제가 실제로 시공 시대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안 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단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초기치가 안 돼 있더라도 우리가 진단이나 점검하면서 지금 상태를 그대로 만약에 형상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유 진동수나 캠버나 그 형상 관리가 잘 돼 있다면은 향후 뭐 2년 점검이나 5년 후에 그거를 그대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은 어떤 내부의 턴덴의 어떤 그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외관 캠버나 고유진동수뿐만 아니라 수치 해석상으로도 역해석하면은 그게 텐던의 어떤 그 건전성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면에서는 아까 김재석 박사님하고 이게 이제 어떤 수치적이나 아니면 그 형상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비파괴적인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진단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의견 계신 분들은 좀 뭐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좀 뭐 예정된 시간보다는 지금 5분여가 좀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더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저 교량학회 소속부회장입니다. 예. 네,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석구 교수님 발표한 발표자료의 1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뭐 여기 지금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나오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쑥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게 자료가 공유가 되고 주니어 엔지니어들도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교량 수습한 연속교를 지금 텐던 부식 때문에 텐던의 강도가 저하가 돼서 이거를 중간에 교각을 하나 세운 사례를 윤석호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프리세스 콘크리트 교량에서는 이거는 일반적인 보강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가운데 당연히 정모멘트 구간을 이렇게 삐어를 만들면 부모멘트 구간이 되고, 따라서 로드 밸런싱을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이거를 RC 구조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료로서 공개됐을 경우에 이렇게 프리세스 콘크리트의 손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 자료를 공개할 때는 여기 좀 코멘트를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정릉천고등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번 초반에 가벤트를 설치할 때 논의가 됐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프로리아의 루즈벨트 교량에서도 일부 지금 가벤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예, 그건 충분히 코멘트를 저희 공단에서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진환 박사님 서울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의견 있을까요? 아니요, 뭐 큰 의견은 없고요. 오늘 발표 너무 좋은 내용으로 해주셔서 제 소리가 들리나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주셔서 저희들도 이게 뭐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의견이 모아진 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아니면은 저희 시 정책이나 공단에
업무 수행에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뭐 시간 너무 진행이 돼서요. 우리 기술력센터의 센터장이신 이상희 처장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면 의견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가 19회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저희가 만나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속해서 지금 웨비나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또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또 장점도 있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에 지금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회의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발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참고 문헌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거기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자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적합하다 혹은 또 좀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더 한 번 더 찾아보고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머리를 다 모아서 더 좋은 어떤 이런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데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장마 때문에 좀 날이 굽고 있는데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8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회차 PSC 오픈 이노베이션 피칭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